이런 와중에 태풍이 오고 있죠? 네, 태풍이 8호 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금 일본으로 커브를 틀어가지고 도쿄를 관통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8호 태풍. 중심 풍속이 60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강력 태풍입니다. 네, 저게 오니까 지금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도망을 가야 되느냐? 저게 속도가 느려요. 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고 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도쿄가 해안 도시잖아요.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태풍에 의한 그러니까 이 파랑에 의한 쓰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하는 예보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한 연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27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에 일본 도쿄 수도권 도호쿠 지역에 상륙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다들. 벌써부터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을 거고요. 내일쯤 되면 아마 어마어마한 바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바람보다 무서운 건 물이죠. 네. 저 엄청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실외 경기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태풍뿐만 아니라 태풍 영향으로 도쿄에 27일에 그러니까 내일 호우 경보도 발효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쿄에 호우 경보가 오면 27, 8, 9 예정돼 있는 지진? 아니 지진은 나 혼자 얘기한 거니까 안 오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은 모르는 걸로 쳐요. 나는 내일 지진이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말 앞뒤 오늘은 안 했지만 내일 모레 글패 27, 8, 9 사이 지진이 안 온다고 하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외계인이 저한테 다음 연도를 가르쳐줬거나 뭐 오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태풍이 치게 되면 도쿄만 앞바다가 다 뒤집힌다는 거죠. 밀려 들어온 어마어마한 물에 의해서 이게 다 뒤집히게 되고 엄청난 폭우로 인한 우수들이 하수관과 섞여서 다시 흘러들게 되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가라앉아 있었던 도쿄만 아래 있었던 수많은 건더기들이 얘기하지 마요.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네요.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점심시간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끼들이 우리가 그 호주랑 미국에서 이 기사를 보도했는데 한국이 이런 언론을 띄우고 있다. 물은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한국 언론들이 이걸 부추기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게 한국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에 보니까 지진이 있었네요. 오늘 5.1. 이걸로는 이제 이게 이제 선도적인 지진일 걸로 보고요. 오늘 5.1 저는 쓰나미. 진도 7.5 정도 수준의 수도권 인근 직하 지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저 본州위에 내해가 있거든요. 내해 쪽에서 지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하나에서 지진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도 따고, 뭐랄까. 자기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축구를 또 이겨버리는 바람에 심지어 축구를 이겨버리는 바람에 예선 탈락을 8강 올라갈 것 같아. 모를 그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왜 위기 상황? 우리 선수들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닥칠 재난을 생각했을 때 사실은 빨리 예선 탈락하고 돌아오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양궁만 끝나면 사실 우리가 딸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진정호 선수도 떨어졌다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200m 그 자유형 우리 그 황 선수 고등학생이죠. 제2의 박태환 황 선수가 예선 기록을 그대로 이어준다 그러면 오늘 결승에서 또 한 번 금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탑 랭커 중에 기대되는 몇 랭커들이 빠져가지고 의외로 다크 호스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 정도나 기대해 볼까. 나머지 부분 안에서는 사실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끝났습니다. 여자 개인전을 빼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관련된 속보들은 사실 이것저것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내내 이와 관련한 내용들, 속보들, 단신들이 뜰 것이고 저희 채널을 통하지 않아도 다른 채널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금 27, 8, 9일 연타로 3일 동안 벌어지게 될 재난 상황, 홍수, 폭우, 지진, 정전 등등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본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건지를 지켜보는 게 좀 사안일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폭우가 일어나게 되면 방사능 수치도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한 이제 확진자들도 아마 3일 후쯤이 피크를 이룰 거기 때문에 정말 일본이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하면 이번 주 중에 올림픽을 포기하고 중단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울뿐인 이 올림픽 경기가 끝까지 이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또 5천 명이 넘어가지고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도쿄 지역의 확진자는 1,763명. 지금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지난주에 이제 중국 관련돼서 홍수 피해 얘기를 드렸는데 정조 피해가 인명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네. 이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이 결국은 재해 경보에 대한 재난 시스템이 없었고 그와 관련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지하철의 문제는 지하철이 잠기게 돼서 계속 침수가 되는 과정 중에 외부 이게 터널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천정을 땄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된 사람들은 그나마 천정을 땄던 객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고 그 이외에도 객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객차가 연결 부분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을 거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출퇴근 시간에 붐비던 터널이 있었어요. 네. 이 진광 터널이 4.8km인데 이게 이제 출퇴근 시간이 되면 완전하게 정체가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진광 터널에 대한 통제를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그걸 막으면 교통 혼잡이 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안 막았고 그 터널 안에 차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5분 만에 이 터널이 잠겨버리는 바람에 사실 그 구간 안에 4.8km 구간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 전원이 운전자 전원이 사망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터널 5분 만에 침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거의 4.8km 구간 안에 차가 몇 대가 들어가 있었을지 그리고 몇 명이 타고 있었을지에 대해서 감히 추산이 안 되는 지경의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3,000대에서 4,000대 정도의 차량이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소 1명 이상은 탔을 거 아니에요? 1명에서 2명이 탔다라고 계산을 하면 약 5,500명에서 8,000명 사이의 인명이 그 안에 잠겼던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51명만 희생이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지금 홍수 취재하니까 이 중국에 먹칠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취재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취재를 막는데 중국인들이. 그래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 소방 지원대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군이 출동을 해갖고 인계 작업을 물려받았고요. 그 안에 이제 물을 퍼내면서 라커차로 차들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시체들이 계속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루머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이제 그 공개한 영상에 의하면 대만은 5,000명 이상이 익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군용 트럭들이 거대한 군용 카고 트럭들이 와갖고 하얀 자루에 담겨 있는 화물들을 밤중에 빼내가고 있는 그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저게 시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위는 알 수 없죠. 네. 근데 분명한 건 그 안에 이게 익사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빼낸 차 이외에 별도의 물건을 빼갖고 나갈 수 있는 다른 물건이 없잖아요. 터널 안에.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온 하얀 천막에 덮여 있었던 하얀 자루에 덮여 있었던 엄청난 화물들이 대부분 시신이라고 하는 대만이나 홍콩 방송의 주장이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서 지금 뭐 군이 이걸 통제하고 있고 외부로 취재 내용을 안 내보내고 50명 정도가 사상자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찾고 있는 유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기를 못한대. 표시를 못 낸대. 사복이 쫙 깔려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이렇게 데리고 간다네요. 네. 원래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100을 곱하면 많습니다. 애초에 우한에서 사망자를 3만이라고 발표를 했고 50만 명이 감염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다 100을 곱하면 중국 전역에서 50만 명이 감염됐다고 하면 거기다 딱 100을 곱하면 맞는 거예요. 5천만에 300만 정도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보면 통계에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50명이라고 발표했으면 5,000명 이상의 인명 손상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취재가 되거나 피해로 집계되거나 알려지지 않는다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동원하기 위해서 군대가 이제서야 해갖고 주변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묻혀져 가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 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태풍 또 오잖아요. 네, 지금 있는 태풍이 상하이에 상륙을 해서 현재 요코 태풍이 상하이에 상륙을 해서 저게 그냥 상하이에서 끝나질 않고요.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안으로 저게 치고 올라가 가지고 북경을 지나서 몽고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비를 뿌려 가지고 비 피해를 더 내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내륙에 올라가 있는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추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피해가지고 지금 양쪽에서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피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위치적으로 다행스러운 게 저 제주도 앞에 있는 저 해협 그리고 그 양쪽 국가의 영토들이 있기 때문에 기압골 유지가 정말 절묘하게 저기에서 딱 걸려요. 일종의 무슨 이제 봉처럼. 네. 그래서 진짜 저 바다를 건너서 오지 않고 육지에 걸리게 되면 이게 획 돌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의 회전 방향이 육지를 만나게 되면 급격하게 좌회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 걸리면 중국 내륙으로 확 들어와 좌회전하는 버리고. 거고 일본에 걸리면 저기서 우리 남서해안 쪽으로 급격하게 획 꺾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주로 이제 공업지대가 있는 경남이라든지 물론 이제 뭐 부산 이런 쪽은 비 피해가 좀 있습니다만 경남이라든지 서울 경기 쪽에는 사실상 거의 해를 안 끼치고 아까 얘기한 서남 해안 그리고 동남 해안 쪽에만 일부 피해를 끼치는 정도에서 지금 이 비 피해가 그치고 있다는 거 정말 천우신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저 정도 뭐 시간별로 200mm 하루에 600mm씩 쏟아 부어버리면요 우리도 대책 없거든요. 그렇죠. 대책 없죠. 근데 대책 없죠. 저만한 태풍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안 오고 중국과 일본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명 일본이 야 우리가 방파제 노릇을 해서 니들이 그나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줘야지 라는 볼멘 소리를 택도 없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우익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 선수단을 인질로 잡아야 된답니다. 에? 그래서 한국 선수단들을 구조 작업에 투입을 시키고 그래야 한국 본국에서도 지원이 된다? 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실제 일본의 SNS에서 공공연하게 에이구. 떠들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생각이 없는 것들이니까. 아니 저것 네. 때문에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야 진짜 이 국진당 같은 놈들 똑같은 놈들. 네, 국진당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뭐 저 식자재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제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이제 단체 퇴촌을 하기 시작했고 음식 거부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 그 도시락 좀 빌려 먹을 수 없냐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올림픽이고 나발이고 지금 중국이 내부적으로 물난리 때문에 전쟁 상태입니다. 왜? 6호 태풍이 끝이 아니거든요. 더 계속해서 태풍이 지금 생성되면서 밀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란 거죠. 네, 9호 태풍, 9호 태풍이 이제 그 이름이 네, 9호 태풍의 이름도 그렇고 6호 태풍의 이름도 그렇고 6호 태풍이 이제 저게 연환대 저게 대만에서 이름을 진 거거든요. 폭죽이라는 이름이 있어. 불꽃. 불꽃이라고요? 네, 폭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안 좋은 이름. 대만이 이름을 지었으니까 불꽃 같은 기세로 지금 중국을 작사를 내고 있는 상황인 마이사? 거고. 네, 아닌가? 아 그거는 작년 거다. 작년 거. 작년이 많이 사고. 지금 이 9호 태풍 뭔 패닉인데, 뭔 이긴데, 이름이 잘 생각 안 나.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름 붙인 대로 이름처럼 악랄한 피해를 양쪽 국가에 주고 있다는 점. 무섭다. 이런 와중에 중국에 가 계신 우리 교포들이나 또는 일본에 가 계신 우리 교포들 선수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